안녕하세요, 미얀마 친구들. 저는 문정희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창조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두 번째는 무엇을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세 번째는 어떤 고통에 대해 우리가 취하게 되는 태도에 의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인정하라입니다. 나인돌 니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안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용기를,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과거는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요, 평안을 느낄 만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한 순간순간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 자신을 인정하라에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남의 것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주길 바라는 마음인가 하면, 자존감은 타인과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미운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알고 계시나요? 스토리는 알고 있죠? 미움받던 오리가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백조였죠. 그래서 나중에 멋진 백조가 되어서 자기를 놀렸던 오리들이 있는 곳을 유유하게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왜 오리는 불행했을까요? 바로 다른 오리와 다르다는 차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이를 바꿨죠. 오리가 아닌 백조로. 이제 백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오리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좋은 이야기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과 행복의 원인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면 그럼 난 평생 불행해야 되나요? 못생긴 오리는 계속 불행해야 되나요? 그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시선은 언제나 차이를 향합니다. 차이에 따라서 가치를 결정하죠. 차이 때문에 차별하고, 차이 때문에 부러워하고, 차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차이 때문에 우월감을 느낍니다. 바로 나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시선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80% 이상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우리들이 차이만 보고 차별하면 차별의식을 없애야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내가 더 신분 상승해서 차별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우리들이 차이를 보고 차별한다고 차이를 바꿔버린 아기오리, 그렇게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동일한 오류를 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미운 아기오리는 이제 행복할까요? 멸시 시선이 부러움이 시선이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행복의 시선일까요? 타인의 시선은 보이는 차이, 보이지 않는 나, 보이지도 않지만 보려고도 하지 않는, 진정한 나를 찾는, 오히려 방해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존심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운 자존심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존심은 모든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여기 두 종류의 백조가 있습니다. 자존심의 백조와 자존감의 백조. 자존심의 백조는 자신의 가치를 밖에서 찾기에 언제나 외롭습니다. 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가치를 모르고, 상대의 가치를 모르니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의 백조는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안에서 찾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외롭지 않으며 그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며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미 인생 그 최초 레이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3억 대 1의 확률을 뚫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 알고 계시나요? 춘추에는 생명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생은 명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최선을 다해 살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선택하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자극이 옵니다.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주도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내 스스로 선택할 때 사람들은 그 반응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빅테 프랑클이 썼던 의미를 찾아서에는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집단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우리 포로들은 막사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자신의 마지막 합방 한 조각까지 내어주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은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하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역경 앞에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께 짧은 시 한 편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이 시입니다. 운명은 우리 삶 속에 누가 찾아올 것인가를 결정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행위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머무를 것인가를 결정짓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기회, 그리고 머무름이라고 하는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만남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머무름은 내가 결정할 수 있죠. 바로 나의 태도와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의 태도와 행위가 내 삶에 머무는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라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가 사랑받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당신은 행복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만큼 행복도 사라집니다. 불행한 이들은 감사가 없죠. 하지만 행복한 이들에겐 감사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4가지를 부탁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건 책이었습니다. 물론 책으로 사실은 저는 도망간 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좋은 음악은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고 찬학을 높여주고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문제 해결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아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운명이라고 하는 시 기억나시죠? 나의 태도와 행위가 내 삶에 누가 머무를 것인가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싶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다고 말씀드렸죠. 전 6살 때부터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어머님 대신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하려고 쌀통을 열으면 쌀통이 비어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 그 어린 마음에도 왜 이렇게 서러운지 빈 쌀통을 보여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학교 대표로 미술 대회를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은 크레파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술 시간마다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해서 뒤에 손들고 서 있었던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 언니가 우연히 알고 저희 어머니로부터 크레파스를 12색을 받았어요. 그리고 12색으로 꾸며진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는데 마침
좋은 그림을 그려서 학교 대표로 그림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림 대회를 딱 나가는데요.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뭐 24색은 기본이고 48색.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크레파스에 파스텔에 정말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초라하게 12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상을 받게 되었어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간 거기 때문에 아침 조회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을 받고 너무나 많이 슬펐어요. 내가 12가지 색이 아닌 24색만 됐어도, 48색은 아니어도 24색만 됐어도 내가 훨씬 더 멋진 그림을 그려서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나는 꿈조차 꿀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더 많은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때로는 수많은 기적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려주고 싶어요. 뒤에 나오는 음악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릴 적에는 꿈이 많았죠.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예. 작년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떨어져서 엄마 아빠한테 정말 죄송해요. 올해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꼭 들어갔거든요. 아자아자 화이팅! 내가 꿈이 어디 있어. 자식들을 건강하게 잘 사는 것보다 하면 되지.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오늘은 희진이랑 딸기 되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희진아, 우리 꼭 짝되자. 제 꿈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춤을 추고 있거든요. 제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집값 걱정에 취직 걱정이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걱정하던 마 아주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